안녕하세요. 보이스 한자 5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슬슬 포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포기하면 아니래요. 자,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요, 다리 교자라고 하는 건데요. 다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강이나 시내를 건너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나무 장치를 올려놓죠. 그 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나 수레가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다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교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요, 높을 교자인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사실 위에 있는 글자가 우리가 배웠던 어릴 요자예요. 요라는 음에서 교라는 음으로 간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글자는요, 높을 고자에서 온 글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높다라는 의미는 밑에서, 소리, 교라는 음은 위에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의 높을 교자예요. 그러면 높을 교자와 나무가 합쳐져서 다리라고 하는 의미가 만들어진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강이나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물이니까 건널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이나 수레가 건널 수 있도록 나무를 높이 해서 눕혀놓은 거예요. 거기를 밟고 사람들이 다니겠죠. 그게 바로 다리가 된다라고 본 거고요. 다리 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량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바로잡을 교자예요. 교정할 때 쓰이는 글자죠. 바로잡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바로잡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냐? 자, 높을 교자와 화살 시자죠. 화살을 높은 방향으로 쏘아 올렸는데요. 이 화살이 높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굽어져서 옆으로 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활이 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화살이 높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구부러진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바로잡을 교자고요. 여기에다가 바로잡을 정자를 쓰면 교정이 되는 거죠.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객지에 살 교자고요. 객지에 사는 게 뭐예요?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는 것을 객지에 산다라고 하죠. 또는 더부살이 교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높을 고자와 어릴 요자로 요번엔 좀 나누어 볼게요. 이 어린아이가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높은 사람이 되려면 뭔가 교육적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왔어요? 서울 땅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무슨 살이를 하는 거예요? 객지살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는 이 높은 사람 집에 가서 일해주면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부살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객지에 살교, 더부살이 교자라고 본 거고요. 이 글자는요, 우리 교포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포는요, 세포포자라고 해서 교포할 때 쓰이는 글자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행랑랑자라고 하는데요. 행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큰 집에서요, 사내들이 연장을 챙기면서 잠깐 묵어가면서 쉬던 장소가 있었어요. 그것을 행랑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 있는 글자 먼저 아셔야 되겠네요. 이 글자는 사내랑자라고 하는 거고요. 좋을 양자와 우리가 배웠던 마을이 있죠.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사내들이었겠죠. 그런 의미의 사내랑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집이 있죠. 사내들이 연장을 챙기면서 잠깐 쉬어갔던 집, 그리고 가장 문가에 붙어있는 집, 그 집이 뭐예요? 행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행랑랑자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글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글자 배운 거 열심히 입으로 외치시면서 여러분들 손은 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단계 방법이 있대요. 처음엔 눈으로 쭉 읽고요. 두 번째는요, 눈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입으로 따라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이 가고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 손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우리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발글랑자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뭐예요? 달월자죠? 달이 좋아 보일 때래요. 언제요? 휘영청? 밝을 때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발글랑자고요. 만약에 좋을랑자에 물숫자가 들어가면 물결랑자예요. 어떤 의미냐? 자, 물이 좋아 보일 때래요. 언제예요?
물결이 칠 때. 그래서 우리 물결낭자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평평하고 고요한 물을 보면 좋은지 모르겠죠. 그럴 경우엔 그냥 그림 보면 돼요. 근데 물이 좋아 보인다는 거는 바람 때문에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찰랑찰랑찰랑. 그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또 만약에 여기 여자녀자가 들어가면요. 무슨 글자가 되냐면 이 글자는 각시낭자가 돼요. 우리 낭랑 18세라고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이는 건데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각시 때라고 본 거예요. 각시가 뭐예요? 새색시를 뜻하는 거죠. 왜 여자가 그때가 제일 좋냐? 그때는 남편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1년 지나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옷 좀 개주세요 하면요. 1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옷을 열심히 개줍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옷 개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걔한테 주자. 얘다 개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는 각시때라고 본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형태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달이 좋을 때는 휘영청 밝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떨어질 령자예요. 령자라고 하는 음은 여기서 온 건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는 명령령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우리 뭘로 배웠어요? 벼슬로 배웠죠? 벼슬이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지시를 내렸죠? 다른 말로 뭐 한 거예요? 명령을 한 거죠. 그런 의미의 명령령자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글자는 우리 비유자죠. 비는 하늘에서 밑으로 뭐예요? 떨어지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떨어지다, 여기에서는 음이 와서 령이 되는 겁니다. 떨어질 령. 굳이 만약에 이 두 개의 글자의 공통점을 찾자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령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 중요 글자입니다. 나이령자인데요. 우리 열령할 때 쓰이는 글자죠. 옆에 있는 글자는 이치자예요. 우리 이빨의 모양을 나타낸 상형 글자고요. 자, 그치다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건 턱이에요. 턱에 윗니, 아랫니 모양을 나타낸 건데요. 왜 위에 그치다가 들어갔냐면 사람의 이는요. 어디가 움직여요? 아래턱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턱이 움직인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씹는 거예요? 이렇게 씹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턱은 그쳐져 있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치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 글자는 명령령자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하여금령이라고도 합니다. 자, 벼슬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금령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은요. 그 짐승의 이빨로 하여금 뭘 할 수 있게 했어요? 나이를 추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의미의 나이령자고요. 만약에 명령령자로 떠올리신다면 이빨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죠? 아이한테 야 이빨아 나와! 그럼 이빨이 나오나요? 아니죠. 이빨은 뭘 먹어야 나와요? 신체 나이가 먹어야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나이령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우리 이 글자 묘할 묘자라고 해서 묘령이라고 하는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 어린 나이의 아가씨, 그러니까 20대 미만의 그런 여자를 묘령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표범 표자고요. 우리 표범하면 뭐가 떠올라요? 점박이 무늬가 떠오르겠죠? 자, 사나운 짐승이 있죠. 한 가지 무늬로만 쌓여 있습니다. 뭐예요? 점으로만 두둑두둑 다 쌓여 있죠? 그러한 짐승이 바로 뭐예요? 표범이겠죠. 자,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나운 짐승이면서 한 가지 무늬로만 쌓여 있는 짐승이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표범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표범 표자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은 입으로는 중얼중얼거리셔야 되고요. 손은 지금 계속 글자를 쓰고 계셔야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비단금자고요. 금이라고 하는 음은 여기서 왔어요. 쇠금자겠죠. 자, 어떤 의미냐? 누에에서 나온 하얀 실을 가지고 뭘 했어요? 가공해서 천을 만들었어요. 천을 만들었더니 금값처럼 비싼 천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단이겠죠. 그런 의미의 비단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요. 손면자예요. 자,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비슷하죠? 하지만 앞에 게 다르니까 앞에 걸 보고 여러분들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손면자라고 했는데요.
하얀 실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솜을 연상하면 하얀 실타래 같은 것들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구름처럼 생겼잖아요. 하얀 실타래들이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또한 뭘 사용해요? 천을 만드는 데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면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솜면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허락할 낙자예요. 허락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준다는 얘기겠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하는데요. 만약에 나와 생각이 같은 말을 할 경우에만 받아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남자는 가사일을 밤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빨래, 청소, 설거지 이 정도는 분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결혼하면 나 설거지도 할 거고 청소도 할 거고 빨래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같은 생각을 하면 내가 받아주려고 했던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똑같아요. 나와 이 글자가 만약약자도 되지만 같을 약자도 되거든요. 만약에 나와 같은 말을 하면 내가 받아줘야지 했는데 정말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생각하고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청혼은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락할 낙, 승낙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이 글자도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간자고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피곤은 뭐 때문이에요? 간 때문이죠. 그런 의미의 간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이 있죠. 이 글자가 왼쪽에 오면 무조건 우리 몸과 관련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방패 간자에서 음이 온 거라고 보시면 간 우선 이렇게 떠올리시고요. 방패는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나 물질을 해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위가 있죠. 바로 뭐예요? 간이겠죠. 그런 의미의 간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작을 초 또는 닮을 초라고 하는데요. 자, 몸이 있고 작다가 있죠. 내 아이의 작은 몸은 내 어렸을 때와 어땠겠어요? 닮았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여러분 잘 보시면 닮은 부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는 더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모습은 내가 어렸을 때 모습 있죠. 작았을 때의 그 모습과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닮을 초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이 글자가 또 다른 의미로는요. 작을 초자라고도 해요. 자, 작다라는 의미가 벌써 있죠. 몸이 작은 거예요. 그때 우리 뭐라고 해요? 몸이 작은 친구들은 야, 너 진짜 초작다 라고 하죠. 그래서 작을 초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을 초, 작을 초. 내 아이의 작은 몸은 내 어렸을 때와 닮았다. 또는 이 몸이 작은 거니까 너 정말 초작다. 그런 의미의 작을 초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망볼 초자예요. 망보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숨어서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게 망보는 거잖아요. 몸의 크기를 어떻게 해요? 작게 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어떻게 해요? 작게 합니다. 그게 뭐 할 때예요? 망볼 때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망보는 친구가 담임 선생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숨죠. 숨어서 야, 담임 선생님 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딱 나와서 야, 담탱이 온다 이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몸의 크기를 작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도 작게 할 때가 뭐 할 때예요? 망볼 때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망볼 초자가 되는 거고 이 글자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는요. 쓸개 담자예요. 자, 우리 쓸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담겨있는 장기라고 보시는 건데요. 자, 담이라고 하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넉넉할 담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있는 이 글자는 우리 칼도자와 같은 글자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가요. 칼로서 1,000원 내놔 라고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그 상황을 뭐 해줬어요? 그냥 덮어줬어요. 덮어주면서 좋은 말로 훈계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1,000원 내놔, 10,000원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싸우시겠죠. 그 다음에 신고하시겠죠. 하지만 칼을 들이댔지만 그 상황을 덮어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말로서 그를 타일러서 보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넉넉하다라는 의미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몸에서 우리 간장이라고 하죠. 우리 간에서 우리 음식물을 분해하는 그 분비물이 넉넉하게 담겨 있는 곳이라고 본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쓸개라고 본 겁니다. 그런 의미의 쓸개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무너질 붕자예요. 붕괴할 때 쓰이는 글자죠. 자,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산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 자, 이 글자는요, 벗붕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몸이 있죠. 몸이 비슷한 또래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벗붕자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의기투합을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 거대한 산도 뭐 할 수가 있었어요? 무너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무너질 붕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괴자는 무슨 괴자가 있어요? 무너질 괴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그래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조합하면 또 하나의 한자어가 되면서 정확하게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배운 것들 다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다음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